안녕하세요. SW 프로그래밍 튜터링을 맡게 된 경영학과 20학번 이승지입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들어온 입력값을 받아 어떤 처리를 하여 적절한 결과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함수의 형태는 입력값과 결과값의 존재 유무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입력값이 있고 결과값 역시 있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함수가 가장 일반적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있는 a와 b는 매개 변수입니다. 함수의 입력으로 전달된 값을 받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return은 함수 호출 부분의 결과값을 건네주는 반환 명령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3, 4라는 숫자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입력값을 뜻하는 인수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함수의 실행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add라는 함수를 정의했네요. add 함수는 살펴보니까 A, B라는 두 가지 입력값을 받고 그 입력값을 더한 후 이 값을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함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dd 함수를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면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add 함수는 두 개의 입력값인 3, 4를 받아서 서로 더한 결과값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3, 4라는 숫자가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와 같은 3과 4를 더한 결과값인 7이 반환된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즉 이렇게 결과값이 반환되는 거죠. 결과값이 7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프린트 되어서 이렇게 7이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력값이 없는 함수입니다. say 함수 같은 경우는 괄호 안이 비어 있고 매개 변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입력값이 없네요. 그러나 hi라는 문자열을 반환해라 라고 return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hi라는 문자열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say 함수를 a에 저장하고 이를 프린트했을 때 hi라는 문자열이 반환되고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과값이 없는 함수입니다. 여기 정의된 함수를 보면은 return이라는 반환 명령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turn이 없으면은 항상 결과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를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 여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돌려받을 값을 a 변수에 대입하여 출력해보면 결과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dd 3,4를 a에 대입을 해본 후 이를 다시 프린트를 해보니 none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이 함수에는 결과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근데 왜 add 3,4라고 썼을 때 7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는 것이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7이 출력된 것은 여기 add 함수의 구성 요소로서 print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와 b를 더한 값을 프린트해라 라는 명령어가 여기 함수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eturn 반환 명령어가 해당 함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값은 없지만 7이라는 숫자는 프린트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값도 결과값도 없는 함수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력값도 없고 return이 없기 때문에 결과값도 없습니다. 다만 print hi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hi라는 문자열이 프린트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어진 자연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해주는 함수를 작성해보자. 이처럼 3과 같은 홀수를 넣었을 때 3이 홀수이기 때문에 true라는 결과가 나오고 4와 같은 짝수를 넣었을 때는 false라는 결과가 나오는 함수를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문제에서 함수명을 is, odd로 해라 라고 제시를 해주었으니까 함수명은 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1개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넘버라는 이름의 매개변수를 여기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매개변수의 이름이 넘버인지 A인지 B인지가 아니라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3, 4처럼 딱 1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개변수의 개수 역시 1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아래에는 입력받은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짝수는 2로 나누었을 때 항상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가 0이 됩니다. 반면에 홀수는 2로 나누었을 때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이때 파이썬에서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퍼센트 기호를 이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문을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숫자를 통해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여기에 넣어줬을 때 3을 2로 나누었을 때 1이 남겠죠. 즉 3은 홀수이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이 반환되게 됩니다. 반면에 숫자가 2로 나누었을 때 완전히 떨어지는 짝수라면 false가 return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Problem 1에서 정의한 함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자연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사실 방금 전에 저희가 정의한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고 다만 사용자로부터 직접 숫자를 입력받는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정의한 함수를 여기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직접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풋을 활용해서 숫자를 입력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위에서 정의한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고 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홀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문을 따르게 되고 짝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문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숫자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3이라는 숫자를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num이라는 변수에 3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겠죠. 그럴 경우 여기 첫 번째 조건문을 저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3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가 저희에게 반환하는 결과값은 true라는 값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조건이 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f 조건문 아래에 있는 이 명령어들을 바로 실행해서 3은 홀수입니다 라는 문구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라는 숫자를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는 false라는 값이 저희에게 반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은 거짓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문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else로 넘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4를 입력할 때는 4는 짝수입니다 라는 문구가 프린트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주문 시 총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는 함수를 구현하시오. 이때 여기 아래에 있는 조건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실행 결과를 통해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물품의 개수가 5개, 물품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했을 때 총 물품 비용은 5 곱하기 3,000. 그래서 15,000원입니다. 15,000원은 5만원보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배송비 2,500원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총 주문 금액은 17,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품의 개수가 10개, 물품의 가격이 12,0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총 물품 비용은 12만원이 되겠고 이는 5만원보다 큰 금액이죠.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료 배송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송비가 추가되지 않고 그래서 총 주문 금액은 1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delivery 함수를 저희가 정의하면 되는데요. 물품 개수를 나타내는 매개변수 amount, 물품 가격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price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저희가 지금 총 납부할 금액을 계산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앞서 확인을 했는데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총 물품비가 5만 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5만 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문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총 물품 비용이 5만 원보다 작을 경우에는 여기에 배송비 2,500원을 추가한 값을 총 납부할 금액으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총 물품 비용을 계산한 것이 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비가 별도로 붙지 않고 이 가격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함수 정의는 끝났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자로부터 물품의 개수, 물품의 가격을 직접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풋을 활용해서 amount, price라는 변수 안에 각각의 값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는 저희가 정의한 함수를 이용하여 함수 값을 호출하면 되겠죠. 여기에 delivery라는 함수를 다시 사용하고 이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물품의 개수를 여기에 넣어주고 물품의 가격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납부할 금액, 즉 총 주문 금액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